안녕하세요. 폴리경찰학 시즌3 저희 36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기본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요? 경찰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이유는 인권 존중 때문이다. 자, 한번 갑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면 정치적 중립이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책임진다. 이건 민주주의죠. 여러분 이런 거는 인권 존중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랑 정치적 중립과 민주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한번 갑니다. 민주주의에 의할 때 경찰의 활동은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 조직 내부적으로도 권한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자 갑니다. 민주를 할 때 경찰 모두 공개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모두 공개된다? 틀렸습니다. 모두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조직 내부적으로 권한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맞지만 모두 공개되는 거. 그러면 이제 블랙 요원들 다 공개가 되겠네? 그런 거 안 되죠. 니은도 틀렸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과하는 모든 활동은 법률로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맞습니다. 팰 때는 법률만 팰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과하는 모든 활동은 법률로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케이. 여기서 이제 법률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형식이 법률로만 아니라 법률에 기반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법률 하든 법률에 기반한 그 법률에 위임 있는 걸로도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법률로서만 법률에 의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이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처분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의 요청이다. 여러분 이거 인권 존중이죠. 인권 존중. 아무나 잡아가면 안 되잖아. 인권 존중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얼 틀린 거고요. 자, 경찰은 특정 정당이나 기타 정치한테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 활동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귿 리얼 그래서 기역 니은 리얼 틀렸네요.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경찰행정법상의 1번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비례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 37조 제2항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을 들 수 있으며 경찰 작용이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세부적인 원칙은 적필상. 자, 다시 한번. 자, 헌법 37조 2항. 그다음에 경찰관 경직 인비죠. 인권보호와 비례 원칙. 그다음에 비례 원칙 적필상 맞는 말 되겠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일반적 근거. 여러분 이게 틀렸어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틀렸습니다. D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일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내용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거는 행정기본법이 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절차법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 한번 갑니다. 행정의 자유구속의 원칙은 구속에 근거되는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맞습니다. 자유구속 적법할 때만 위반할 때는 자유구속 적용 안 돼요. 자, 대법원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 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면허 취소. 잘 봐요. 벌써 경찰서장이 뭐 했냐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어. 그리고 다음에 우리 시도청장이 다시 이제 취소 처분을 한 거는 신뢰보호로 본 거예요. 이건 신뢰보호 원칙 위배했는 걸로 봤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런 문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경찰 공무원 임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경과를 부여해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갑니다. 경찰 공무원 임명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고 사망으로 임인직은 사망한 날 아니죠.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망했을 때 경찰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갑니다. 임용권에 위임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경사 또는 경장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여러분 우리 경사 또는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 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의 정원 조정,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옳은 것은 1번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4번 한번 갑니다. 국가공무법상 경찰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가보자.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아니죠. 아니하여야 한다. 아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요건 아니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맞아요.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원은 아니해야 하는 거고요. 밑에는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내용 머릿속에 보시고요. 감사원과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치는 데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시작한 때 마칠 때는 10일 내에 알려줘야 돼요. 통보해야 된다.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징계 처분은 그 처분으로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뭐냐면 지방직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 된 거예요. 그럼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받고요.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 적용받은 지방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 됐어요. 그럼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징계 처분은 그 처분부터 바로 이 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부에서 만약에 국가공무원 되는데 바뀌어버리면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면 이제 국가공무원이니까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게 해버리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다. 갑니다. 우리 5번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요? 라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독일에서는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의 한계 이론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일반 조항을 전제로 한다. 맞죠? 개별 조항 같은 경우는 조리상의 한계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 조리상의 한계란 거는 일반 조항을 전제로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량권이 영으로 수적되는 경우 당해의 재량권은 기속행위로 전환되고 바뀌고 전환되고 그 다음에 부작위에 대하여는 의무이행 심판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등이 가능하다. 여러분 맞습니다. 거부 처분이나 뭐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을 해라. 아니면 부작위 확인 소송. 오케이.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절대적 금지는 허가를 유보한 금지로서 경찰 허가라는 별도의 행정행위에 의해 비로소 금지가 해제된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허가에 대한 거는 상대적 금지입니다. 상대적 금지일 경우는 이제는 되는 거지. 허가를 유보한 금지로서 허가에는 별도의 해제되는 거지. 절대 금지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D가 틀렸고요. 경찰 한 명이 있는 경우 경찰행정 주체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의무이행을 할 수 아니죠. 여러분 경찰행정 주체만 돼야 돼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의무이행을 강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3자까지 안 됩니다. 딱 그 사람한테. 자,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그 법률상의 효과에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명 보세요. 영업 정지를 명했죠. 그런데 영업을 했죠. 그러면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밥값 내야죠. 그래서 법률상의 효과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딱 그 사례만 생각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D가 틀렸고 리을 틀렸네요. 틀린 거 2개. 5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이번 주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 또 한번 열심히 하고 나면 이제 시험장 들어갑니다. 시험장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라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합격해라. 뿅.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내일 다음 주 봐요.